네, 달콤 살벌한 취업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취업 준비생과 기업 모두가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오늘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네. 각 기업의 노동 시간에서부터 월급 또 기업 문화까지 취업과 관련된 솔직담백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분석과 또 재미있는 해답을 내려주실 네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열린 채용제의 득과 실입니다. 네, 열린 채용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단어고 또 논란도 많습니다. 대표님, 열린 채용제란 일단 무엇인가요? 일종의 취업을 위한 오디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 일본의 좀 특이한 회사는요. 이 사람을 뽑을 때요. 밥 빨리 먹는 순서대로 뽑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밥을 빨리 먹으면 성과도 빨리 낸다는데요. 이게 35년 동안 변함이 없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는 빨리 입사 원서를 접수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취업의 입사의 어떤 생태계가 서서히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는 최고 인재에서 최적 인재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고에서 최적으로. 최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만 뽑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스펙 중심에서 조금 좀 달리 트렌드에 흐름에 맞도록 어떤 물결을 타야 되지 옛날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은 본인들한테 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이동우 대표님이 생각하는 열린 채용제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말이 좀 틀렸죠. 네. 열린 채용제. 원래 채용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언제 닫힌 채용제가 있었나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살벌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열린 채용제가 언제부터 생겼느냐를 좀 따라보면 1995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1995년. 예. 그때 생겼는데 삼성의 열린 채용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매경 신문에 네. 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시작을 예, 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삼성의 열린 채용제는 본인이 노력하고 준비만 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학력 철폐했던 거죠, 제안을.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학력을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예. 있어요. 뭐냐면 1995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입니다. 인터넷이 언제 생겼나요? 고쯤 1995년에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 신문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문. 이 신문이 언제 생겼냐면요. 이 산업혁명 때 그 미국에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고용제라는 것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누구를 뽑는다. 네네. 근데 이제 포스트잇이 아니 그게 종이를 붙여놨겠죠. 예. 그러니까 포스트잇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도 미용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붙이다가 보니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좀 모아다가 신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뉴스페이퍼. 네. 뉴스란 곧 잡 정보인 거죠. 새로운 정보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문을 만들어서 아침에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문의 기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왜 제가 이 신문의 기원을 말씀드렸냐면 1995년에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취업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열린 채용제가 이제 우리도 그때 생겼다. 신문은 좀 계속 줄어들고 네. 인터넷은 계속 올라가고 예. 그 시대적 시점이 흐름에. 사실은 1995년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강민혁 대표님이 네. 생각하는 열린 채용제는 또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열린 채용제에 대한 부분을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지식적인 부분으로 좀 보면 네.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꼭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향점이 좀 그런 쪽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연초에 이제 대통령 직속 그 청년위원회에서도 이제 금융 공기업이라든지 주요 대기업의 인사팀장님들을 모셔놓고 불필요한 어학 점수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이 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응해가지고 뭔가 기존의 관행처럼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지원자의 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린 채용제에 대한 뭐 여러분들의 정의와 또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대표님, 열린 채용제가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까?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필요한 낭비고요. 사실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네. 정말로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열린 채용제는 대기업들이 사실 어떤 방금 이동우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인터넷이 이제 오픈되니까 폼을 재려고 우리도 이제 인터넷 기업이다. 그다음에 좀 열려 있다. 그 당시는 오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에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됐지만은 사실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열린 채용제가 꼭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열린 채용제가 되면서 어떤 점들이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됐는지 김종원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요새 중고등학생들 입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입시, 입사 둘 다 마찬가지인 게 그 과거 스펙 위주보다는 입시 같은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교, 과에 따라서 중고등학생 시절에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학생들이 입시 결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열린 채용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를 준비하는 분들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네.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뭐 채용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현재 하반기 공채 시장 어떤 분위기라고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뜨겁죠. 사실 뜨겁다. 뜨겁고 예. 이제 9월이 이제 면접 시즌 전에 이제 서류 전형하는 그런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뭐 돼야 뭐 다음 프로세스도 가게 그렇죠. 되는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사실은 한 대기업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100개 정도, 여기에 기업이 이제 15,000명 정도 뽑는데요. 하반기예요? 예, 사실 이걸 이제 작년 대비로 한다면 7% 정도 하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늘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많이는 안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 대목에서 직장을 가질 건지 직업을 가질 건지를 언젠가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대목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느 회사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열린 채용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융권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이 열린 채용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SK, KT, 뭐 글로비스라든지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가지고 이 열린 채용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채용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이동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어떤 네. 기업들이 열린 채용제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예, 이게 언론에서 조사를 해보면 네. 사실 이제 삼성, 롯데, KT, 농협, 뭐 현대글로비스 말씀해 주셨고요.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뭐 등이 네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이런 기업들이 열린 채용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열린 채용제가 정말 열린 것이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열린 채용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마도 이 취업 준비생들이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자면 사실 이제 대기업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취업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피해 입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니치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 부분을 안 보시는데? 그래서 저는 열린 채용을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열린 채용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태희 씨 이야기 가시죠. 아니 일단 예. 열린 채용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현재 2014년 열린 채용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SK에서 열린 채용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SK에서 이제 바이킹 뭐 이렇게 인재를 뽑는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좀 강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류 전형 단계에서 말 그대로 과거에는 뭐 스펙 때문에 지원을 못한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면접관 앞에서 자기의 직무 관련된 끼를 보여줄 수 있는 PT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인물 상영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분 정도 시간을 주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강점이 직무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형 인재를 강조하면서 약 30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면접관에게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합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서류 전형 단계와 인적성 단계를 패스해서 예. 바로 그 윗단계인 면접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오디션 면접에 대해서 S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밖에 또 다른 곳에서는 열린 채용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예, 그 독특한 기업이 이제 CJ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CJ. 예, 제가 직접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1차는 이제 서류 전형이고 2차가 인적성, 3차가 심층 면접이고요. 네. 4차는 직무정석 면접, 네. 그다음에 5차 인성 검사입니다. 근데 야.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서류 전형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홈쇼핑에서 MD를 뽑는다. 네. 아니, 그 쇼호스트를 뽑는다. 1000대 1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요즘에. 치열하죠. 그럼 10명 뽑는다 그러면 10,000개가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책 한 권 읽는데 책 한 권 제가 갖고 왔는데 책 한 권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읽는 시간이요? 예, 읽는 시간. 보통 한 400페이지라고 하면 네. 3, 4시간? 3, 4시간? 2, 3시간? 2, 3시간? 그렇게 못 읽죠, 사실은. 예. 사람 전문가시는데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읽습니다. 예.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면 A4 용지로는 한 130페이지 될 거예요. 근데 A4 100장이 이력서로 모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10,000개가 뿌려진다.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CJ 홈쇼핑에서는 이력서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 직무로 나누어서 거기서 일단 서류 전형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팀에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면접도 사실은 각 직무별로 팀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좀 독특했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금융사에서도 열린 네. 채용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오셨죠? 대표적인 이제 금융사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네. 그 다면적 평가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성별이나 나이, 전공, 학력 이런 걸 사실 보지 않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인재를 좀 선발하기 위해서 1박 2일간의 합숙 면접을 하면서 그 안에서 게임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네.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숨겨진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원자의 어떤 행동이나 이제 인성을 파악하고 능력을 또 관찰을 하면서 예. 이제 이 지원자가 하나금융에 적합한 가족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식의 어떤 이런 다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게임할 때 흥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저처럼 예,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이것도 이제 면접에서 점수가 깎일 텐데. 네. 아무튼 김종훈 대표님은 그러면 열린 채용제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그룹에서 이제 학력을 좀 보지 않는 그런 과정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탈스펙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보다는 이 학생이 이 취업 지원자가 과연 그 대학생활 동안 어떤 준비를 했고 우리 직무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왔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스펙이 스토리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내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과도기 같아요. 예. 과도기 같은데 사실 입학 사정관제 같은 것을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면은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냐? 아까도 이제 그 입사 원서 얘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사실 그게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50%는 열려 있고 네. 50%는 사실 미리 입도 선매해서 뽑아놓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50%씩 네, 다 뽑아놓습니다. 예. 뽑아놓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좋으신 분들은 미리 좀 팔리시고 좀 이게 상품이 없는 분들은 좀 늦게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전문가 네 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취업 전문가가 제시하는 열린 채용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종훈 대표님부터. 네, 저는 일단 직군별로 좀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자라든지 뭐 경영지원 직군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의 어떤 그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처럼 본인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그런 직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는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다양화해서 다양한 인재를 뽑는 게 네. 향후 우리나라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동우 대표님께서는 열린 채용제가 진짜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달콤한 얘기부터. 네네, 역시. 달콤 살벌이니까. 예. 네. 달콤한 얘기부터 하면 열린 채용제는 사실은 열려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열린 부분이 다 열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역시.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김종훈 대표님께서도 그 스펙 철폐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기업들이 스펙을 철폐하냐면 스펙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을 해왔더니 네.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걸 기업들이 배운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뭐 영어 점수 높거나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본 거죠. 문제 해결을 못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살벌한 얘기지만 우리가 학력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았던 스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네. 이 현재 충격이라는. 직접 쓰신 책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그건 아니시고. 예. 예, 더글라스 러치코프라고 하는 굉장히 그 HBR의 편집장이 쓴 책인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현재 충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뭐 KT나 SKT나 뭐 이렇게는 열린 채용을 하면서 오디션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뭔가 끼를 잘 보여주면 채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지 않고 그 한 자리에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따라서 그것은 현재 충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디션 중심의 문화 또는 현재주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지 않고 현재의 지금 당장 넌 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사실은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를 알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나아간다면 열린 채용제는 계속 열려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내화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기업 측에다 좀 부탁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옛날에는요, 저희 때는 공부해서 취업하고 은퇴했으면 끝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공부, 취업, 재공부, 취업, 또 공부, 취업해야 살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기업도 이제 그냥 평범하게 옛날 방식대로만 뽑지 마시고, 그런데 다만 너무나 이게 무슨 뭐 슈퍼스타 뭐 이런 것처럼 너무나 치열하게 이렇게 뽑다 보면은 진정성을 갖고 열정을 잃는 그런 약간 숨어 있는 인재를 뽑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제도화가 되면 또 다른 양상이 될지 않겠어. 네.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자. 예, 좋습니다. 강민호 대표님은 또 취업 준비생들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좀 열린 채용제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을 끝으로 전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뭐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열린 채용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공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3, 4학년이라든지 지금 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아까 다른 대표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이 맹목적인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인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직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쌓게 되면 이게 열린 채용이든 닫힌 채용이든 공개 채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발휘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 분의 취업 전문가와 함께 열린 채용제의 득과 실에 대해서 달콤살벌한 토크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1부와 2부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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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